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태양인에 대해서 더 언급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태양인에 대해서 감별하기 쉽다라고 했죠. 오늘은 태양인은 다산하는 편은 아니다. 옛날의 다산은요, 보통 그 예전 개념으로는 5명, 10명 자식들을 낳습니다. 요새는 5명 하면 좀 꽤 드문 경우죠. 그죠? 네, 그리고 요새는 보통 한둘, 때로는 안 낳는 집안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예전과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태양이는 다산, 예를 들어서 10명 낳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개념이지 아예 못 낳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찰을 해보면 태양인 어머니들 꽤 계시고 자녀들 보면 2명, 3명, 많은 경우는 제 경우는 4명까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7, 8명 이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요새도 태양인이 아니라 어느 집안이나 형제가 7, 8명 되는 집들은 극히 드물죠. 있긴 있겠습니다. 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말았습니다. 자, 잠깐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양여 채영이 장실하나 이간소 협착하야 자궁이 부족고로 선능생산이니 이육축으로 완리하며 이태양 비누마 채영이 장실하나 이역 성능 생산자하니 길이를 갖추니라. 태양인의 여자의 체형이 장실은 튼튼한 겁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있는 장실 하나.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간소. 사실 태양인은 폐대 간소하다고 하거든요. 폐는 크고 간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형은 튼튼하나 간이 적어서 간이 작다고 해서요. 간의 사이즈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간의 기능이 약하다. 여기서 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폐는 발산하는 기운이고요. 간은 흡수하는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언급할 겁니다. 간이 협소해서 협착은 너무 적은 거예요. 네. 협착해서 옆구리가 적어서 간의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중하초의 기운이 약하고 수렴하는 게 약하다 보니까 허리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허리가 약해져서 자궁이 부족. 자궁은 이제 허리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족하자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궁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기능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능 생산. 드물게 생산은 옛날에 이제 출산이라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생산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출산을 생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물건을 공장 생산한다 씁니다만 여자가 생산한다 그러면 조금 여자가 공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요새 그런 단어는 안 쓰죠. 어쨌든 출산이라는 생각은 변합니다. 생산이나 출산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선은 드물게 한다. 많이 못하더라. 근데 요 단어가요. 수세보원이 이제는 7번 찍어듭니다. 근데 1판, 2판, 4판 쭉 해서 7판본에서는 안이불자로 변해요. 그래서 많이 혼나요, 사실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초판본을 찾아보니까 선자로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책들은 이제 7판본이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안이불자로서 태양인 여자는 출산을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태양인 엄마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녀들도 많아요. 2-3명, 3-4명까지. 그런데 안 입을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태양인 여자는 출산 아예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판본을 찾아봤더니 선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대로 바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출산을 좀 드물게 하니, 많이 못하니,
육축은 이제 개나 소, 말, 뭐 이런 6가지 동물이 있거든요. 6가지의 동물로서 예전에는 이제 그 인간 생활을 하는데, 우리 예전에 6가지 동물이 인간 생활에서 많이 주변에서 흔히 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육축이라고 했거든요. 6가지 동물의 완리, 이치를 완은 완미하게 자세히 살펴본다는 얘기야. 여기 완은 동사죠. 이치를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은 태양체, 여기서 태양체인데요. 동물은 체라는 단어 씁니다. 사람은 태양인, 소양인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태양체, 소양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이건 태양체인 빈우마, 소나 말인데 암놈이래요. 암소와 암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따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는요 뿔 있는 짐승이에요. 뿔 있는 짐승은요 뿔을 언제 쓸까요? 상대방 공격하는 화가 났어요. 치받는 걸 잘해요. 즉 지훈이 머리로 솟구친 걸로 치받는 걸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진을 잘해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 그래서 소 꼬리에다 불 붙여서 적군을 밀어넣잖아요. 그럼 소가 막 호랑이도 이긴다는 거야. 옛날 말에 그래요. 소가 평소에는 얌전한데 한번 열받으면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양체이기 때문에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태음인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기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음인들이 소고기를 더 좋아하고 또 소고기 구울 때 향을 되게 좋아해요. 태음인들은. 말은 어떠하면요. 말은 이렇게 앞을 딱 하고 앞으로 막 달리려가 말은 후퇴를 잘 못해요. 물론 후퇴는 하긴 하죠. 그런데 잘 못하고 전진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기운에 속아서 처음에 막 앞발두고 힝거려요. 기운이 솟구쳐가지고서 앞으로 쏠리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전에 태양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태양체인 암소, 암말 이런 얘기예요. 빈자는 암컷 빈자인데 다 걸리는 거죠. 암놈, 소와 말인데 다 암놈이더라. 어쨌든 태양체인 요 암소와 암말을 체형이 장실 얼마나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새끼를 낳는 거 보면 그게 많이 낳지 않아요. 하나나 둘 이렇게 낳아요. 그죠? 근데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한 번 낳으면 10마리 뭐 이렇게 하고 개도 뭐 많이 낳으면 뭐 대여섯 마리, 10마리까지 낳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말 같은 경우는요. 말은 재밌는 게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소도 그래요. 소도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때? 하고선 사람도 걷지를 못하잖아요. 태어나도 누가 걷겠어요? 물론 이제 삼국유사나 신화 속에서는 걷는다만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소나 말은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녀요. 얘네들은 참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신해서 하나 많이 생산을 못한다. 요것도 칠판번은 안이불자로 나옵니다. 불. 아니, 그러면은 소나 말은 생산을 못한다, 출산을 못하나? 아니죠. 어쨌든 드물 선자로 봐야 돼. 이게 조선할 때도 이 선자라 쓰는데 이때는 드물 선자라고 번역합니다. 생산, 즉 출산을 많이 하는데 드물게 하더라. 많이는 못하니 그 이치를 가히 미루할 수 있는. 동물도 보니까 앞으로 막 솟구치려고 하는 기운들은요 이쪽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요거는 안이불자가 아니라 드물선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꾼 거다. 원래대로 바꾼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깐 번역을 보겠습니다. 태양인 여자의 체형은 장실은 튼튼한 겁니다. 장건하고 실한 거예요. 아주 튼튼하지만 간이 작고 폐대간소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에는. 그래서 간이 작고 옆구리가 좁아서 자궁이 부족하대요. 옆구리가 약해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물게 생산, 즉 출산할 수 있으니 육축은 소, 말, 양, 돼지, 개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요거 말고도 다른 동물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잡아먹고 이용하기에는 이게 많죠. 물론 애완동물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이건 다 잡아먹는 것들이잖아요. 예전에. 요새 저 개고기 안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날에는 뭐 흔히 먹었던 거예요. 예전에. 옛날 기준이다. 어쨌든 소, 말, 양, 돼지, 개닭으로 이치를 완미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태양체인 비누, 암소, 또 태양제 빈말, 암말이라죠. 암컷말의 체형이 장신하나 역시 드물게 생산하네 그 이치를 미루할 수가 있더라. 참 재밌지 않아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크게 그 사람의 장기나 되게 폐, 비, 간신을 구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폐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렁, 진짜 허파로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 개념보다는 상초의 개념이 더 다만 단어가 같을 뿐이죠. 비, 원래 비장은 여기에 있으면 요 밑에 있죠, 사실은. 해부학적으로는요, 갈비뼈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비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중상초의 개념입니다. 위라는 개념의 비라고 쓴 건데, 그것이 단어가, 비라는 단어와 우리가 말하는 췌장이라는 그 스프링이라고 하는 비장과 단어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간도 마찬가지. 이건 중상초, 이건 중하초. 신장도 사실 여기 있어가 요 근처에 있죠.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밑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이제 하초의 개념이에요. 이런 컨셉인데 다만 단어를 폐비 간신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해부학적인 부위하고 일치시키다 보니까 오해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폐비 간신 여기에서는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가 음양 오행 하잖아요.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목을 그냥 목이라고 하지 이걸 나무로 번역하면은 나무로만 번역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봄의 기운이 나무다 말도 안 되잖아요. 화도 마찬가지. 이걸 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화진 거죠. 화의 컨셉이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넓은 어떤 대명사 아니면 넓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봐야지 구체적인 걸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인데 뭐 쇠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을이 무슨 뭐 쇠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은 컨셉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 같은 경우는 왜 태양체로 봤을까? 소는 뿔이 있어서 막 진격을 해요. 그죠? 무섭게 진격합니다. 열받았을 때는. 평소에는 얌전하죠. 순딩이죠. 열받은. 그래서 이게 투놀이 할 때 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 막 창 꽂아서 이렇게 서서 죽이게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열받을 때 이렇게 하는데 특히 빨간 거 보면 더 그렇다는 거죠. 빨간 거 보면 헝겊 흔들으면 더 달려간다네요. 뭐 저도 뭐 스페인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영화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도 어때요? 기운이 위로 솟구 쳤을 때 희인가다 막 오죽하면 발을 들고 막 쓰려고 그래요. 얼마나 기운이 솟구치면 이게 태양체 특징이거든요. 태양체는 이래서 소와 말을 태양체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엉덩이를 잘 봐라 아까 얘기 나왔던 자궁 이야기 나와서 이제 히프를 보면은 이제 요걸 이 기운이 뒤로 밀리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소다 소 같은 사실 이제 황소 같은 게 일하는 황소 같은 거 있죠. 일소는요 이게 사실 사진을 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전체 일을 잘하는데 히프를 보면요 꼭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젖소 있잖아요. 젖소는요, 이런 느낌. 예, 엉덩이를 뒤에서 봤다고 가정했을 때. 즉, 일을 하는 소는요, 위가 발달이 됩니다. 엉덩이 뒤를 봐도요. 젖소는 아래가 발달하는 느낌입니다. 같은 그러면은, 같은 소라고 해도 젖소와 일소가 똑같은 태양체냐. 이건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요. 인간과 비교를 하면은, 인간과 소를 비교하면은 소는 태양체가 맞아요. 그런데 소라고 해서 성질이 다 같을까요? 아니에요. 소 중에도
더 성깔 있는 사람이 있고, 성깔 부리는 소가 있고요. 얌전한 소가 있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소 중에도 보면은 일소 같은 경우는 위가 이렇게 더 강하고, 젖소 같은 경우는 젖을 많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음의 기운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소를 비교하면 소는 태양체인데, 태양체 안에 소라는 컨셉에서 보면 거기도 또 구분이 되겠죠. 거기도 뭐 소인데 이제 그 소음성 있는 태양체인 소, 뭐 태음성 있는 뭐 이렇게 소, 이런 것도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쟁들은 이제 동물에 대한 체질이 나눠지지 않는데, 이것도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한참 이제 그것도 큰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일단 그것도 논쟁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젖소 같은 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젖이 발달, 이게 엄청난 발달이에요. 그죠? 밑에가 꼭 마치 꼭 이런 느낌, 삼각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오히려 젖이 발달하다 보면 뒤에서 보면 이게 느껴집니다. 일소와 아까 말했듯이 일소는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엉덩이를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그 젖소는 이제 새끼도 낳습니다만 젖을 많이 풍부하게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운이 강해서 이렇게 생산을 더 잘한다는 뜻이 돼요. 근데 일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사실은. 젖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의 논쟁거리는 다 된다. 아까도 말했었는데 말 같은 경우도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아주 웃기게도. 그래서 말도 그렇게 새끼를 많이 낳지는 않아요. 반면에 돼지는 어때요? 한 번 나면은 한 타스를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리고 개도 상당히 많이 낳죠. 이게 달라요. 또 닭은 어때? 닭은 매일 계란을 낳고 하면은 병아리 많이 부화하죠. 매일 계란 낳는 게 대단한 거 다. 그래서 닭은 쥐가 발달되잖아요. 그죠? 쥐가 발달해서 이게. 그리고 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게 발달이 되더라.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태양인의 경우는 폐대간소하다. 이것도 정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폐와 간, 상초가 크고 중하초가 적더라. 그래서 상초가 크다 보니까 뇌추지 기세가 너무 강하더라. 반면에 요의집, 허리의 기운은 약하더라. 그리고 특징이고요. 그리고 태양인은 많이 낳는 건 아니다. 생산을. 출산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못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 10명 이렇게 낳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소와 말을 태양체로 보더라.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 이치는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들로 정리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